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브렉시트 연기 방안이 부결됨에 따라 파운드화가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투표 결과는 찬성 318표 대 반대 310표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에 대한 반대를 나타냅니다. 장 초반 상승하던 파운드화는 하락세로 돌아서 장중 저점을 경신했습니다. 애플이 작년 12월 29일로 끝난 2019년 회계연도 1분기 매출이 843억 1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월 초 회사가 발표한 애플의 1분기 실적 가이던스인 840억 달러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지만 전년 같은 기간보다는 5%가량 줄어든 수치입니다. 애플의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3.57% 오른 160.20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FOMC와 미중 무역 협상 등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16% 상승한 24,566.38에 거래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2% 하락한 2,638.65에, 나스닥 지수는 0.84% 하락한 7,026.12에 거래됐습니다. 국제 유가는 미국이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공사 제재에 돌입한 여파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물 WTI 가격은 배럴당 2.5% 상승한 53.31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원유 시장 참가자들은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 상황도 함께 주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희훈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엇갈린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하면서 이제 2180선까지 올랐고요. 코스닥은 710선 턱걸이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어제 시장은 오후 2시까지는 지지부진한 흐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외국인들의 대거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어제 시장에서는 전날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부진했기 때문에 우려가 컸는데요. 하지만 우리 전기전자 투톱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오히려 2% 그리고 1%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다우지수만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와 함께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에는요, 이 브렉시트 플랜 B가 부결됐습니다. 이와 함께 파운드화 장중 한때 저점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테고요. 이어서 애플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실적 가이던스보다 소폭 높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와 함께 시간외 거래에서 3% 상승세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어제 정부가 24조 원 규모의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 달 만에 코스닥이 약 6%가량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이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도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브렉시트 플랜 B가 부결됐습니다. 노딜 브렉시트는 거부하되 하지만 탈퇴 연기는 안 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서 이제 EU와의 협상 기간이 촉박해진 상황입니다. 어제 또 시장에서는 파운드화가 불안한 모습 보였습니다. 시장 영향은 어떨까요? 예,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황,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지난밤 사실상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의회 표결이 있었는데요. 일단, 지난밤에 있었던, 간밤에 글로벌 시장 내에 있었던 가장 큰 것, 말씀을 좀 드려보면 브렉시트와 관련된 영국에서의 의회 표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간 외에서 오늘 새벽이었죠. 애플 컴퓨터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되는, 3M의 실적이 긍정적이다 나왔다라는 그런 발표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앞으로 실적과 관련된 시장 내에, 다소간에 조금 좀 노이즈, 상당 부분 시장 내에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많이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내일도 마찬가지고요. 모레 시장 역시 상당히 아침 시장에는 나름대로 그 방향성이 조금은 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하루하루가 다르게 시장 전개가 진행될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일단 마음에 담아두시고요. 시장 대비 전략 촘촘하게 세워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서 최은 앵커 말씀하셨다시피 노딜 브렉시트는 일단 없는 것으로 이렇게 그 가능성은 조금 좀 낮아지는 것으로 하지만 앞으로 그 시한 브렉시트의 시한을 남기고 영국 정부와 EU 간에 상당 부분 팽팽한 줄다리기 양상이 예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긴박한 상황으로 브렉시트와 관련된 일정은 앞으로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수정안 가결, 부결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7개의 안이 상정됐었습니다. 그중에서 2개는 가결이 되었고 2개는 부결이 되었고 5가지는 가결되는 그런 모습. 그 수정안의 표결 내용, 주요 내용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딜 브렉시트 대신에 안정장치. 그러니까 노딜 브렉시트는 일단 피하자라는 쪽으로 확실하게 얘기가 된 것 같고요. 대신에 안전장치를 선택함에 있어서 다소간 이 안전장치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좀 줄다리기가 상당 부분 예상이 된다라는 쪽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첫 번째, 브렉시트에 대한 연기안은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 연기안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요. 2월 말까지 대안을 찾아보자 열심히. 네, 그때까지 대안을 찾지 못하게 되면 앞으로 12월 29일까지 9개월을 추가적으로 브렉시트를 연기하자라는 안이었습니다. 이 안은 부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어떤 상황이 나타나건 간에 EU에 대한 3월 29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탈퇴 시한은 연기할 수 없다라는 부분으로 결정이 되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EU 탈퇴 시한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근데 그 사이에 다양한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일단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거부안은 가결되었다. 그러니까 노딜 브렉시트는 거부한다. 협상을 진행하자라는 쪽으로 일단 가결이 되었다라는 부분. 그 이야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EU를 탈퇴 이전에 EU 정상들과의 그리고 EU 협의체와 영국 간에 상당히 발빠른 속도의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북악 아일랜드와 관련된 아일랜드 그 대안에 대한 협정, 그 협정을 지속하자라는 쪽으로 결국 가결되었다라는 부분. 문제는 이렇게 됩니다. 브렉시트와 관련된 향후 불확실성은 사실상 끝난 것은 아닌데 오히려 시장에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었던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은 일단은 희박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사이에 추가 협상이 상당 부분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노딜 브렉시트와 관련된 불안감은 부분적으로는 해소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점.
일단 2달여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 달을 기한으로, 한 달 사이로 이 두 가지가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2월 말 한도로 EU와의 협상. 이것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3월 29일 노딜 브렉시트가 말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잔존한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2월 말 그 수정안을 가지고 그 EU 협의체와의 협상, 이 재협상이 대기되어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염두에 두시면서요. 일단 한순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좀 안도감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리고 그 사이에 협상이 진전되는 과정 속에서 혹시나 하고 나올 수 있는 부여 포함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준비를 해놔야 되겠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한 힌트로 삼으면 좋을까? 파운드화의 움직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파운드화 결국은 한동안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지난 1월 초, 1월 중하반까지는 상당 부분 영국의 파운드화가 그 절상 기조를 보여주면서 상당 부분 긍정적인 기대감을 시장 내에 안겨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영국 파운드화가 조금 좀 불안하게 움직이는 양상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브렉시트와 관련된 부분이 환율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그리고 가장 빠르게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로서 우리에게 파운드화의 움직임이 결국은 브렉시트와 관련된 시장 진행 상황이 앞으로 시장 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가장 우선적인 힌트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파운드화의 움직임이 오늘 저녁 유럽 런던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이냐. 아마도 좀 긍정적인 절상여 방향을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다시금 좀 불안감에 빠질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 일단 한 고비는 넘겼지만 분명히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항상 파운드화의 움직임, 항상 우리가 예의주시하는 그런 습관, 특히나 브렉시트와 관련해서는 좀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3월 29일 이후엔 그럼 어떤 상황에 주목해야 될 것이냐. 22 통화정책과 영란은행의 통화정책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좀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정부의 주요 정책 중에 하나가 통화정책이기 때문입니다. 통화정책의 방향성, 이 부분을 빼놓고는 우리가 금융시장의 철저한 대비 절대 할 수 없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인지해 놓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처럼 이제 영국 정부가 2달 안에 다시 브렉시트 합의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제 EU와의 재협상까지도 좀 마무리해야 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입니다. 간밤에도 파운드가 약세 보였고 이와 함께 달러 인덱스는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환율 지표를 지켜보면서 시장 대응 조금 더 촘촘히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장 마감 직후에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실적 가이던스를 상회하면서 애플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3% 넘게 상승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오늘 우리 시장에도 영향 미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 좀 집중해서 보면 되겠습니까?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애플 실적 발표 이후 시간 외에서 3%에서 5%, 지금 현재 상황 체크해 봤더니요. 5%가 넘는 일단 급등을 좀 하고 있다라는 부분. 일단 이 부분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도 랠리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 발표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매출액은, 그리고 매출액이나 이익 부분은 실적 전망치를 다소간 부합하거나 아니면 조금 상회하는 그런 4분기 결과치를 마련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향후 전망치, 소위 말하는 아웃룩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전망치에 대해서는 다소간 좀 불안한 양상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부분. 가장 큰 부분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에서의
어떤 그 매출 둔화가 가장 중요한 핵심 배경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의 마감 상황을 살펴보면요. 다우지수는 0.2%가 상승 마감했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지수는 0.8%의 하락. 여기에 가장 크게 작용한 부분은 아무래도 애플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의 어떤 그 고성장 기술주들에 대한 관망세가 짙어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게 되는데요. 일단 애플의 실적 전망치의 상당 부분 부합하는, 근데 이 전망치라는 것이 한 달 전에 애플 쇼크가 있었던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미 시장 내 선반영된 것이다라는 평가가 아마도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발표한 매출액, 분기 매출액 843억 달러. 시장에서 전망한 부분은 시장의 컨센서스 부분은 840억 달러. 조금 좀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5%나 감소하는 그런 매출액의 감소를 보였다. 순이익 부분은 이렇습니다. 200억 달러 수준에서 순이익이 나왔다. 근데 실제 EPS는 4.18달러. 시장에서 전망한 전망치는 4.17달러. 조금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안도랠리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전반적인 그림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여전히 미국 시장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지난밤에 있었던 일, 화웨이 사태가 가장 큰 어떤 중요한 이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다들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미국 정부에서 캐나다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화웨이 CFO에 대한 공식적인 신병 인도 요청을 했다라는 점. 이에 대해서 중국은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장관급 회담을 하루 앞둔 그런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계속 확산되어가는 그런 모습들. 하지만 문우신 장관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화웨이 건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은 별개의 일이다. 오히려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결과,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의 어떤 불안감을 불식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좀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매출 전망, 애플 주가의 매출액의 하락 부분, 중국의 차이나 쇼크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애플 컴퓨터의 시간외 시장에서의 상승 부분은 매출액 전망치를 지난 12월 이미 하향 조정했고 이것이 주가로 이미 선반영되었기에 안도랠리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전 고점 대비 지금 현재의 주가 163달러 내외 생각을 좀 해본다라면 전 고점 10월 달이었죠. 그리고 12월 달에 애플 컴퓨터의 주가가 폭락하는, 전 세계 주가를 급락시키는 그런 애플 쇼크가 있었던 점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미 선반영되었고 전 고점 대비 주가가 30%가량 하락되어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현재 나오는 애플 컴퓨터의 반등은 지속적인 반등 가능성이다라기보다는 상당 부분 그 불확실성이 일시적으로 해소되었다라는 측면에서의 안도랠리로 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 따라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된 협상, 매우 중요한 협상 내일로 대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꼭 좀 생각해 두시면서 지금 현재 차이나 쇼크가 왜 나타나게 됐느냐. 차이나 쇼크가 나타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중국의 내수가 좀 부진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오히려 미국을 비롯한 전반적인 글로벌 그 경제에 상당 부분 부메랑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다행히 G2 양국 간, 미국과 중국 양국 간 경기 부양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그나마 지금 현재 불안감을 불식시켜주고 있는 요소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한시도 우리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될, 아직 어떤 방향으로 시장이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 다만 이제 내일이죠. 우리 시장에 이제 그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의 FOMC 금리 스탠스의 변화 부분, 그리고 중국 정부의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내일 발표될 중국의 PMI, 제조 PMI 지표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시장 전망치에 부합할 것이냐, 시장 전망치를 일단 조금은 좀 상회할 것이냐, 아니면 하회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오늘 시장 물론 내일 시장, 모레 시장까지 상당 부분 앞으로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분명히 인식을 해두시면서 애플 실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관전 포인트, 이익의 수준보다는 매출이 성장을 하느냐, 매출이 둔화하느냐, 매출이 감소하느냐에 주목을 해야 될 것이다. 경기 반등 시와 경기 둔화 시, 이 경기 반등 시에는 이익 증가와 관련된 모멘텀이 상당 부분 주가에 크게 반영할 수 있지만, 경기 둔화 시에 주가를 그나마 버텨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배경은 매출이 과연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하고 있느냐의 여부가 그 주가를 받쳐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따라서 지금 현재의 상황, 경기 둔화가 우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는 매출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꼭 좀 생각을 해 두시면서요. 30일이죠? 오늘 미국 시간으로 이제 오늘 저녁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페이스북의 실적 발표,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 AT&T의 실적 발표, 보잉과 테슬라의 실적 발표까지 내일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점 꼭 좀 염두에 두시면서요. 오늘, 내일, 모레 매우 중요한 그런 그 이벤트들이 지금 현재 산재해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전략 마련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투자 전략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오늘 꼭 애플 컴퓨터의 안도 랠리가 나타난다라고 해서 우리 시장 절대 급등할 가능성은 좀 없다. 좀 제한적이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 두시면서 내일 있을 시장 이슈, 모레 있을 시장 이슈, 특히나 내일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이벤트, 글로벌 이벤트가 한날 겹쳐 있다라는 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고위급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점, 1월 FOMC 결과 발표가 이루어진다라는 점,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나타난다라는 점, 중국의 12월 PMI 지표가 발표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2월 15일과 3월 1일 여전히 빅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글로벌 어떤 그 무역 갈등 그리고 미국 셧다운 일시 휴직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셧다운과 관련된 휴직이 마감 시한은 2월 15일이고요. 무역 갈등과 관련된 마감 시한은 3월 1일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물론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저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만은 만에 하나 협의가 무산된다라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당 부분 공포의 분위기로 빠질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만에 하나 이 부분도 꼭 좀 염두하시고 시장 전략, 시장 대응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애플이 실적 가이던스를 상회하긴 했지만은 애플의 중국 내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50억 달러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이 차이나 쇼크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주목을 할 테고 또 앞으로 빅 이벤트가 산재해 있는 만큼 시장 관망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한국투자증권 김건진 차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어제 이 정부가 밀고 있는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어제 24조 원 규모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와 함께 철강이나 철도 등 관련 업종에 직간접적인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초부터 어떻게 보면 정부가 시장을 좀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수소 경제에 대한 이런 이슈가 가장 먼저 터졌고 그 다음으로 이번에 어떻게 보면 SOC에 관련 사업이 어떻게 보면 20조 원이 넘어가면서 거기에 관련된 이런 종목들에 대한 이런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수소 경제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면 실제 수소 경제 혹은 수소 사회는 단순히 우리가 수소차만 어떻게 보면 집중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정과 지역 에너지 발전까지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수소차 하나만 보고 수소 경제를 투자 전략으로 삼는 것은 불확실성이 사실은 큽니다. 그렇지만 에너지 체계를 바꾸는 수소 사회를 생각한다면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유망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요즘에 춥지 않으면 먼지가 오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뭘로 가야 된다. 결국은 친환경 발전으로 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에너지 체계를 바꾼다는 측면에서 기술 발전과 함께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이 수소 경제, 수소 사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일본이나 한국 등이 전기 수급이 좀 부족한 국가에서는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이 수소에 대한 이런 이슈들은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수소 경제 수혜주는 수소차뿐만 아니라 실제 정유나 가스업체 그리고 중공업회사 그리고 연료 전지 기술업체들이 다양할 것으로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어떻게 보면 각국에서 환경 문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수소 경제는 필연적으로도 도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수소차는 어떻게 친환경차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막대한 비용 부담이 감안하면 활용도가 사실은 좀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실제적으로 오는 게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좀 얘기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수소차에 필요한 연료 전지는 스택이나 그리고 연료 공급기 그리고 전력 변환 장치 등으로 구성이 되는데 스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백금 등 희귀 금속을 촉매로 쓰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좀 많이 크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좀 단점으로 많이 지적이 됐고요. 또 기술 발전으로 어떻게 보면 스택에 필요한 백금 사용량이 좀 줄고 원가 부담력이 낮아졌죠. 하지만 수소 경제를 내다보고 수소 연료전지 공급하기에는 아직은 좀 역부족이라는 이런 불평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 가장 크게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수소 충전소 설치 비용만으로만 해도 20억에서 30억까지 달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기 충전소의 설치 비용이 수십 배다라는 거 여기에 대한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렇지만 이 이슈들은 계속해서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발전이 이 같은 단점을 계속해서 극복할 것이고 수소 충전소는 예전에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넓은 땅에 하나만 짓는 시기였지만 최근에는 조금 좁은 공간에 안전하게 지을 수 있고 LNG 충전소 등을 활용하면 비용을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그런 여건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수소 경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에너지 체계가 조금씩 바꿔지고 있다라는 것 미래로 가면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발표했던 지역사업 총 24조 원 23개 지역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한 면제로 해서 건설업계가 이제는 좀 화색이 돌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4대강 사업 이후에 SOC 예산이 꾸준히 줄어들면서 건설업계가 좀 많이 애를 타왔었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좀 건설이나 인프라 분야의 투자가 증가가 되면서 매우 고무적으로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 가장 크게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건 뭐냐면 주택 사업에만 좀 많이 의존했던 이런 지방 중소형사 건설사들이 어떻게 보면 회생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비 타당성 면제가 되면서 당연히 건설 경기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좀
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건설 경기가 좀 많이 부정적일 거라는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일자리 창출에도 좀 많은 이런 기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는 수소 쪽에서 이제는 또 어디까지 바로 이 건설주들에 대한 이런 움직임을 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건설업계 일감 증가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이 건설 또 철강, 철도뿐만이 아니라 은행권에서 수주 경쟁으로 현재 관심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의 긍정적인 모멘텀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 현재 코스닥 시장도 좋습니다. 연초 650선까지 내려앉았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달 6.2% 정도 오르면서 현재 710선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좀 보니까요,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 반도체와 같은 IT 부품주들 중점적으로 사들였고 또 지난주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사실 최근까지는 좀 바이오 종목들이 죽어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합은 열심히 외국인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코스닥 시장에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올해 통으로 들면 아직은 마이너스다라는 거.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다라면서 이제는 종합 거래소로 가던 이 온기가 코스닥까지 좀 이어지나라는 이런 기대를 품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 당연스럽게 코스닥 상위에 있는 이런 제약 바이오 업종들한테 당연히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코스피 지수를 상승을 이끈 외국인들이 최근에 코스닥으로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기대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먼저 지금 현재 수급이 들어갔던 건 IT입니다. 실제 마켓 포인트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이달 코스닥 시장에서 지난 18일 이후에 1983억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연초 이후 사실은 좀 변동성에 대한 이런 이슈들 때문에 좀 많이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폭은 838억 정도까지 줄었습니다. 실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3조 4천억 넘게 지금 현재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외국인들의 온기가 이제는 코스닥 시장까지 어떻게 보면 퍼지는 양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는 이달 거의 7%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2,180선까지 회복을 시켰습니다. 외국인이 순매수에 나서면서 코스닥 지수 점차 살아나고 있는데 연초 650선까지 주저앉았던 코스닥 지수는 이달 6%가 넘게 상승을 하면서 3달여 만에 700선을 다시 넘어섰다라는 거. 특히 IT 업종에 대한 이런 부품주들이 상승이 많이 두드러지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반도체나 선시스템 그리고 제이스텍 등이 그동안 낙폭이 과대했던 스마트폰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많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렇게 되면 이 이후로는 어디에 이런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면 결국은 제약 바이오에 대한 이런 반등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코스닥 주도주인 제약 바이오주들의 반등이 났을 경우 코스닥 지수의 상승세가 어떻게 보면 한층 불어넣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종목 한 개 더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가요, 지난해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어제 이와 함께 7%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MLCC 판매 확대로 사상 최대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올해 전망도 좋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 우선은 조금 긍정적인 이런 효과가 계속해서 돌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호황이 계속해서 역대 최대였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사실은 삼성전기는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4분기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는 사실은 조금 그거보다는 적게 나왔었다라는 거, 이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미래가 훨씬 더 밝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 준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MLCC 참 어떻게 보면 쌀 한 톨보다 작은 키로 들어가는 이런 부품입니다. 실제 반도체 전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이런 초소형 부품인데요. 이게 들어가는 데가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거. 실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PC 그리고 스마트 TV, 전기차 등 반도체가 탑재되는 이런 전력으로 구성하는 대부분의 제품에 이제는 이 MLCC 부품이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MLCC 시장은 어떻게 보면 4개사가 좀
과점을 하는 구조다라는 거. 전 세계 1위는 어떻게 보면 무라타고요. 2위가 바로 이 삼성전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올해는 삼성전기가 5G나 AI 등 인공 제품 판매로 확대로 인해서 전장용 MLCC가 수요가 지난해보다 30% 이상, 그리고 산업용 MLCC 수요는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긍정적으로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다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올해 전장용 그리고 산업용의 MLCC 매출 비중이 3분의 1 수준으로 점점 확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나 스마트 TV 이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던 것을 이제는 조금 더 AI나 앞으로 더 위로 올릴 수 있는 모습으로 또 나타나겠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난 4분기 IT 수요 감소로 대만 업체들이 좀 생산량이 급락을 하면서 이걸 이렇게 되면 삼성이나 무라타도 별로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도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무라타와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고사양 MLCC를 계속해서 납품하고 있어서 저사양을 납품하고 있는 이런 대만 업체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게 어떻게 보면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숫자에도 찍히면서 주가의 방향이 조금씩 완전히 바뀌어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가동률이 90% 이상 되고 있는 것 같고요. 2분기가 넘어가면서 다시 100% 이상이 어떻게 보면 가동률이 돌 수 있을 정도로 삼성전기의 올해 실적도 조금 많이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여겨질 수가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긍정적인 이야기 여러 개 나눠보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되겠습니까? 자, 우리 오늘장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요. 어제 같은 경우 사실은 좀 많이 두려웠었던 시장이었는데 지표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 하나만 보신다면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 그러면 시장은 계속해서 간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외국인들 수급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키포인트를 지금 현재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쉽게 외국인들 삼성전자 계속 사고 있구나 이렇게 되면 시장도 계속해서 우상향이겠구나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시장이 지금 현재 어떤 지표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지금 현재 여기고 있는 것은 수급인 것 같고요. 수급에 의해서 지금 현재 시장이 계속해서 우상향적인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굳이 올라가고 있는 시장에 아니야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어떻게 보면 증거가 나오고 있으니까 수급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물론 아직 대외적인 이런 불확실성은 아직도 많이 크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제 실적 발표가 쏟아질 거고 실적의 대부분은 사실은 3분기 실적은 쇼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는 좋아질 거야 라는 이런 식의 얘기 그리고 전 세계 자금의 동향인데 선진국의 자금으로 가는 것보다 이제는 신흥국 쪽으로의 자금이 조금 더 많이 몰리고 있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의해서 수급이 지금 현재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거 이거 가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려야 될 이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삼성전자의 외국인들 수급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셔야 될 지금 현재 시장을 보는 키포인트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와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건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작년 4분기 매출이 6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5% 하락한 수치라고 합니다. 또 이어서요, LG 디스플레이 작년 4분기 연결 영업이익은요, 2,792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527%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앞으로 또 실적 소식 나오는 대로 바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정보 라이브 이슈,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이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이프스타일 리뷰 박유라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마스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공기가 무척 나쁜데요. 오전에는 한때 나쁜 수준의 농도를 보이다가 오후에 중부지방의 경우에는 나쁨 단계까지 치솟을 때가 있겠습니다. 한편 공기도 안 좋은데 대기까지 무척 건조한데요. 호흡기 관리 및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7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데요.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막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서울 7도, 대전 9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동해안도 맑은 하늘이 보이다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 강릉 11도, 울진 13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하늘 점차 흐려지겠고 제주도는 밤부터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한낮에 광주 11도, 부산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밤 제주도에 시작된 비와 눈은 내일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따라서 이들 지역은 대기의 건조함이 잠시나마 해소가 되겠고 공기도 차츰 좋아지겠습니다. 한편 당분간 큰 추위는 없다가 금요일쯤 다시 반짝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